윤석열 대통령은 미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가 화려하게 장식된 백악관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1%로 급속 냉각돼 불경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직종이 채용 장벽에 부딪혀 1년 만에 테크 업종은 55%, 은행은 40% 급락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오페크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자 2013년 이래 10년 만에 처음 의회 연설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45분간의 영어 연설에서 60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45분간 연설하며 70년 된 한미동맹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국 의원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자 2013년 이래 10년 만에 미의회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시카고로 27일 오전 11시 5분쯤 회의장에 등장해 미의원들과 악수를 한 후 연단에 섰고 상원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영했습니다. 45분 동안 영어로 연설한 윤 대통령은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 과정에 미국이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군 중심축이고 한국은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올해 120주년을 맞았다며 이제는 양당의 연방 하원의원 4명이 있다고 일일이 거명하며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BTS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한류를 부각시켰습니다.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eryl Streetland are here with us. 윤 대통령은 한미가 외교안보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우주,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는데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인권유린 사례들을 열거하며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다시 한번 규탄했으나 군사지원과 같은 민감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분간의 영어 연설에서 20여 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60여 차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한 만찬장에는 미국과 한국의 미가 어우러진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백악관 내에서 열린 건데요.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만찬 현장을 안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 처음으로 백악관 내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등 약 200명이 국빈 만찬에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나라의 경제인 35명과 안젤리나 졸리와 연세대에 재학 중인 장남 매덕스 군,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진두지휘에 준비한 국빈 만찬에서는 만찬장 내부의 천정까지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벚꽃과 동양적인 문양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어머니로부터 식탁을 차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임을 배웠고 남편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는 모든 정치는 사적인 것임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만찬장은 동쪽 출입구 이스트 포르티코를 들어서는 순간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유산에 둘러싸여지는 컨셉으로 기획됐습니다. 한국과 워싱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홍색 진달래가 식탁을 장식했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백금색이 만찬장 곳곳에 장식되었습니다. 한국계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한국과 미국의 음식을 결합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만찬 메뉴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소갈비찜,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곁들이는 바나나 스플릿입니다. 리 셰프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오랜 협력과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의 맛이 결합된 최고의 미국 요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전통적인 한국 음식과 달리 미국 음식의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한 데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만찬산을 시작했으며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윤 대통령은 답사로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날의 건배사는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3시간 30여 분간 이뤄진 만찬 후반부에는 백악관 소속 해병대 밴드 반주하에 미국 뮤지컬 가수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노래를 불렀으며 이날 윤 대통령이 답가로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객석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이날 열린 성대한 만찬만큼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한 미국 국빈 방문 사절단 일행이 어떤 카드를 쥐고 돌아오게 될지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1.1%로 급속 냉각돼 불경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의도와 냉각 속도와 폭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1% 안팎에서 막아내는 가볍고도 짧게 선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의 첫 분기에 급속 냉각돼 하반기에는 불경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플러스 1.1%에 그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 2.6% 성장해서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2% 예측을 훨씬 밑돈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은행 위기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재고와 설비 투자가 급감했고 수출과는 달리 수입이 감소해 1분기 성장률이 급속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1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75%나 대폭 올린 여파로 주택 판매와 제조업 산출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고용도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매달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민 소비 지출이 아직 증가해 1분기에도 3.7% 늘어난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이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불경기로 추락하게 됩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올 1분기에 첫 달인 1월에는 고용 열풍에 힘입어 뜨거운 소비 열기를 보였으나 고물가, 고금리에 은행 위기까지 겹치자 2월과 3월에는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이 1분기에 소비를 늘렸지만 상당수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만큼 카드빚을 늘려 곧 소비 냉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을 시작으로 미국 내 주요 경제 분석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가벼운 불경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50년 만에 최저인 3.5% 실업률과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보이고 있어 미국민 소비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불경기에 빠져도 2008년과는 달리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일드 또는 샬로우 리세션, 즉 가볍거나 옅은 불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도 그 폭이 0.5 내지 1% 안팎에 그치고 기간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에 끝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이 의도했던 대로 물가 진정과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5월 3일 회의에서도 0.25%포인트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5%에 도달한 후 연말까지 유지하는 코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 채용과 취업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채용은 테크 업종에서 무려 55%, 은행에선 40%, 보험에선 18%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경기의 전조 신호인 듯 미국에서 화이트 컬러 직종의 채용과 취업이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 채용 공고와 같은 구인 리스트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채용 리스트와 같은 구인 광고를 보면 테크 업종에서는 무려 55%나 급락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1년 만에 40% 줄어들었습니다. 보험회사는 18%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에서도 화이트 컬러 고용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감원에 나서 있는 테크 업종에서는 올 1월 6,000명 줄이더니 2월에는 1만 4,000명이나 감원했고 3월에는 소폭 나아졌지만 9,000명을 더 줄였습니다. 재정보험 부동산 업종에서는 올 1월 5,000명을 증가시켰고 2월에는 1,000명 증가로 둔화되더니 3월에는 마이너스 1,000명으로 감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여전히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하면 일자리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프로비즈 업종에선 올 1월 2만 2천 명이나 늘렸고 2월에 4만 1,000명, 3월에 4만 6천 명을 증가시켰으나 1년 전에 한 달 12만 3천 명이나 증원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냉각된 겁니다. CBS 뉴스와 인터뷰한 41세의 한 여성 상품 마케터는 손쉽게 이직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난 3월에 직장을 그만뒀으나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로자는 3월 퇴사 이래 무려 1,500번의 이력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고작 20번만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는 훨씬 채용과 취업이 얼어붙은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CBS 뉴스는 통계로는 아직도 이직자들이 한 달에 400만 명이나 되고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도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1,000만 개를 넘고 있는데 실상황은 그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잡 오프닝 숫자에서 대부분 이미 새 직원으로 채웠거나 심지어 뽑지 않는데도 구인 광고는 그대로 올려놓아 상당수가 허수인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5월 초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림세로 돌아서 올여름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50센트로 지난해보다 80센트나 쌀 것으로 미 에너지 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 아래로 내렸고 미국 내에서도 서머 브랜드 휘발유의 공급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탈 것으로 유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한 오페크 플러스의 하루 124만 배럴 전격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급등했으나 영국 브렌트유는 78달러, 서부 텍사스산은 75달러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7일 현재 전국 평균이 3달러 64센트로 한 달 전보다는 20센트 올랐으나 일주일 전보다는 5센트 내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4달러 88센트로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싸고 하와이, 애리조나, 서부 워싱턴주가 4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달러 69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54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4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3달러 23센트, 조지아는 3달러 34센트로 저렴한 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의 유가 전문가인 패트릭 드한 분석가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 휘발유 값이 피크를 보이는 정점은 5월 2일이 될 것이고 전국 평균이 3달러 80센트 내지 3달러 90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월 2일 정점을 기록한 후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여름철 여행과 휴가 시즌이 끝나는 9월 초 노동절 직전에는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다고 패트릭 드한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5일 정점에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으로 3달러 80센트까지 올라가도 지난해보다는 갤런당 80센트나 낮은 수준이라고 이 분석가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피해로 정유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갤런당 4달러대까지 다시 오를 위험은 남아있다고 이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인 미 에너지정보국은 올 여름철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3달러 50센트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봄철과 여름 성수기에 휘발유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름철에만 판매되는 서머 브랜드가 5월 1일까지만 유류 터미널에서 판매될 수 있고 주유소들은 6월 1일까지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팔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 브랜드 휘발유는 더 높은 등급으로 만들어져 갤런당 5센트 내지 15센트 더 비쌉니다. 그런데 서머 브랜드 휘발유의 도매 판매가 5월 1일에 끝나기 때문에 휘발유값 인상도 종료되므로 주유소에서의 기름값도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